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죽고 싶다는 말은 간절히 살고 싶다는 뜻이었다 입니다. 김민재 지음, 스튜디오 오드리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들었고, 만나기도 전부터 피곤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다.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친구들도 한 달에 한두 번 큰맘 먹고 만날까 말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딱 한 잔의 커피, 딱 한 잔의 술, 딱 하룻밤, 그 이상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단발성, 일회성,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만남의 연속. 집에 오면 재밌었다거나 지루했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 기억난다거나 어느 농담이 떠오른다거나 공허하다거나 후회된다거나 마음이 무겁다거나 혹은 가볍다거나 하지 않고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피곤하기만 하다.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밀린 일을 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사람이 주는 감동을 잊어가는 중인지도 모른다. 솔직하게 기억하기. 마지막 날은 생각보다 허무했다. 딱히 기쁘지도 딱히 후련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이랍시고 마음을 더 없는 말을 억지로 늘어놓으며 고마웠어, 그래도 즐거웠어, 행복했어 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참 족같네 하는 것. 그냥 힘들었고 잊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억하기. 고통은 강렬할수록 빛이 난다. 슬픈 건 조금씩은 아름다운 법이고 아름다운 건 또 조금씩은 슬픈 법인가 보다. 고통은 강렬할수록 빛이 난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생각나며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가장 기억난다. 날 힘들게 했던 순간과 사람들이 가끔은 왜 이렇게 쓸쓸하고 그리운지, 그립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통이 남긴 아름다움은 그런 느낌이다. 고통은 날 단단하게 만들어줬지만 그 단단함은 어디까지나 상처 위에 생긴 굳은 살이지 무엇이든 튕겨내는 반패화가 아니다. 앞으로 나를 만나게 될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벌써부터 귀찮고 싫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치다 보면 다치게 된다. 이제 내 인생에 아무도 나가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미없고 시시하고 쓸쓸한, 지금껏 내가 재능이 있고 열정도 가졌다고 굳게 믿어온 꿈이 막상 돈이 안 되니 내게는 재능도 없이 보이고 열정도 딱히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나마 내가 재능이 있다 믿었던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했을 뿐이며 힘든 순간이 닥치면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합리화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거나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생은 이토록 재미없고 시시하고 쓸쓸하고 보잘것없다. 모든 행복은 결핍을 수반한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매번 바뀌는 것 같다. 때로는 친구, 때로는 애인, 어떨 땐 공부, 안정적인 직업, 넉넉한 잔고, 보장된 미래, 화목한 가정. 이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대체로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아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인 것의 차이는 이렇다. 내가 써야 할 것을 아껴서 남에게 베풀면 이타적, 내가 필요 없는 것까지 쓰고 남에게 대신 베풀어 달라 하면 이기적, 그리고 내가 쓸 것을 쓰고 남은 것으로 베풀면 개인적. 나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남을 돕고 싶은 애매한 이타심도 있어서 고생하더라도 좀 더 벌어두는 편이다. 딱 어설프게 착해서 좆되기 쉬운 스타일. 그런데 사실 남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인간이란 잘해준 일보단 못해준 일을 더 오래 기억하며 자기 기준에 따라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나누기 때문이다. 이쯤 깨달으니 행복을 친구니 애인이니 하는 관계에서 찾는 건 허황된 짓이라는 판단이 선다. 그렇다면 공부나 직업, 돈 혹은 취미에서 찾는 게 답일까 싶지만 이조차 내가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일이 아니다. 피 터지게 공부해도 타고난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죽어라 일해도 나보다 높으신 분들의 공으로 돌아갈 뿐이고 밤낮으로 돈을 벌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겐 우스운 액수이고 그냥 취미로 시작한 취미생활도 잘하느니 못하느니 남들에게 평가당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나? 우습게도 행복은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로부터 나온다. 즉, 결핍 상태에서 행복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 생각하니 나를 위해주는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감사하고 사랑은 부질없단 생각을 하니 상대가 나를 아껴줄 때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었다. 공부를 못한다 생각했기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성취감을 맛봤고 능력이 없다 생각했기에 칭찬받았을 때 기뻤으며
돈이 늘 부족했기에 작은 물건 하나에도 만족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며, 나쁜 것에 관한 경험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 결핍이 만든 공허함을 억지로 채우지 않으려 한다. 그 공허함이 있기에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친구와 잘생기고 근사한 남자친구, 명석한 두뇌와 인정받는 직업, 그리고 줄지 않는 통장 잔고는 갖고 싶다.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있기가 싫었던 거야. 훌쩍 떠나고 싶은 날이 많았다. 하지만 떠나도 금방 실증이 날 것을 알았다. 나는 그저 반복되는 나의 삶이 싫었고, 그 권태로 어디로든 가고 싶었을 뿐이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으로, 그곳이 어디든 떠나버리고 싶었다. 떠나봤자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너무 지겨워서, 너무 버거워서 표면적인 외로움만이라도 인스턴트식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즉, 이곳만 아니면 됐다. 이 사람들만 아니면 됐다. 그런 마음이었다. 어디에 있어도 마음을 못 붙이는 나약한 내 모습이 죽도록 싫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추억에 잠겨 죽고 싶었다. 요즘의 술자리. 이제는 맛있는 술안주를 앞에 두고 깊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적당히 혼조 뛴 얼굴로 다음을 약속하면서 깔끔하게 집에 가는 쪽이 훨씬 좋다. 클럽 가서 미친 듯이 춤추고 만취해서 울고불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도 좋지만, 체력이나 감정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일들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 확실히 나이가 들어가긴 하나보다. 소박한 부자 되기. 전에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 돈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더라. 어차피 부자가 되는 건 관심도 없고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소중한 사람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낼 때 머뭇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벌고 싶다. 취업 기념 케이크에 빈 소원. 그저 우울한 시간. 몸이 고장나 버렸다. 쉴 수 있을 때 쉬었어야 했고,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무엇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성격 탓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내려고 했다. 잠이야 죽어서 자면 되니까. 사는 동안 뭐 하나라도 남겨보겠다고 발버둥친 온전히 내 욕심으로 살아내던 날들. 한 가지를 선택할 때마다 포기해야 했던 다른 소중한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러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모든 걸 이뤄야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했다. 정말 세상 모든 시간은
혼자 다 쓰고 세상 모든 열정은 혼자 다 쏟아붓는 사람 마냥 살았다. 너무 무식한 짓이었다. 체력이 아닌 정신력으로 버티는 삶에도 한계가 있었다. 몸이 극심하게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자 내가 얼마나 고통을 합리화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우울한 채로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억지로 일하고 구태여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공허함은 배가 되었다. 그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자 상황에 지치고 사람에 지쳐 끝내 번아웃이 찾아왔다. 힘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했다. 나에게도 충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저 우울할 수 있는 시간을 자신에게 줘야 했다. 포기할 수도 계속할 수도.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였을까? 혹은 긍정의 힘을 막연히 믿어서였을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뭐라도 해낼 줄 알았다. 결국엔 해결될 거라, 저절로 나아질 거라 믿고 모든 고난을 견뎠다. 작은 성과라도 있겠지 하며 꾹꾹 참았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버텼는데도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들 사이에서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1. 기대를 낮추기. 2. 목표를 낮추기. 3. 좀 더하기. 나는 세 번째를 택한 미련 덩어리였지만 세상과 내 좀 더의 기준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라이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그 모두를 감당하려니 스트레스가 치솟아 나날이 박살나고 무너졌다. 몸과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어 성은 곳 하나 없었다. 겉으로는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내가 왜 이러는지도 알 수 없었다. 미래는 불안하고 현재는 불만족스러워서 과거를 떠올리며 자기위로나 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내 입맛대로 추억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발전 없이 회의감에 젖어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치열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그 뭔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압박감에 시달리고 후회에 뒤틀렸다. 스스로 몰아세우다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미워하다 스스로 사랑하고 혼자 상처를 주고받는 짓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일단 쉬자. 그래놓고도 불안하니까 조금씩 다 건드려보는 미련한 나. 마음 붙일 곳 없이 혼자 세상에 붕 떠서 초조하고 불안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많아질수록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아른거렸고
그것들은 날아가는 나를 자꾸 붙잡았다. 영원하다 믿고 싶은 내 마음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간혹 어떤 것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다. 익숙한 것은 사실은 너무 소중한 것이어서 그 대상을 뺀 나의 삶을 상상할 수 없기에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그들의 욕심이나 존재 자체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는, 나의 머리와 가슴에는 영원히 남아 영원하지 않을까? 그럼 그것은 영원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원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영원하기에 그들은 영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한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안 하고 싶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가? 또 다른 생각이 생긴다. 죽으면 생각이 없어질까? 죽는 방법을 다시 생각한다. 감정은 차갑게 죽었는데 몸이 죽지 못해 생각만 늘어진다. 보여주기 위한 삶. 요즘 내가 제대로 하는 일이 뭘까? 예전엔 열심히 사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열심히 사는 척 하고 있어서 부끄럽다. 의욕이 떨어진다기보단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피폐하고 마음은 불안정하다. 놀 땐 화끈하게 놀면서 할 일은 완벽하게 끝내는 뚝심과 집중력이 나의 경쟁력이자 차별점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노는 것도 재미없고 할 일도 미룬다. 한마디로 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이저도도 아닌 애매한 스타일. 취미인 독서마저도 넓은 지식을 쌓기보단 한 분야만 파고들고 있었다. 어느덧 감정이 불안해져 마치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 모든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부풀려 해석한다. SNS에 자랑하기 위한 인생만을 사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커져 빈 곳만 늘어가는 실속 없고 별 볼 일 없는 삶. 사회초년생. 계속 우울했다. 자신이 없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가 잦았고 긴장할수록 실수가 반복됐다. 잘해보려고 시도한 일은 과유불급이 됐고 피해주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수수대토하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었다. 아침을 혼나며 시작했고 점심엔 혼나다 지쳤고 저녁엔 그 피로가 쌓일 대로 쌓였지만 터지기 전에 무너졌기에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나는 멍청하지 않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알려주면 잘할 수 있는데 서운한 건 둘째치고 억울했다. 잘난 게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못나진 않았는데 자기감에 눈물까지 났다. 내가 그렇게 별로고 못난 사람이었다.
차라리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솔직하게 말해주기 바랐다. 아무 말 없이 내쉬는 한숨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사회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은 늘 처음이었다. 여러 번 해보았다고 처음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꾸중은 여러 번 들어도 늘 처음인 것처럼 아팠으며 한숨은 늘 처음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일을 못한다고 인정하기 부끄러웠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처럼 나 자신을 꾸미고 싶었다.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가던 어느 날 선배님이 해준 말이 다시 나를 일으켰다. 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상대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고 네가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 또 스스로 뭘 잘하고 못하는지 알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에서는 성과를 내고 부족한 부분에선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배우려 하지. 너는 여기 온 이후로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자존감이 누구보다 높아. 네가 진짜 자존감이 낮잖아? 그럼 애초에 여기 올 생각도 못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내가 이곳에 적합할까 고민만 하다 결국 포기해. 너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믿었기에 기회를 잡은 거야. 나도 몰랐던 나의 자존감을 선배님이 긍정하고 근거까지 대주자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맞다.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낮은 게 아니라 높을 이유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왜 내가 할 수 있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꺾이고 자연스레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유 같은 건 필요 없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자존감이다. 자신을 믿는 마음 자체가 자존감이고 실제로 성취했을 때 얻는 게 자신감이며 그 자신감은 다시 다음에도 해낼 수 있는 자존감을 만든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온갖 실수를 반복하는 동안 비록 자신감은 고취되지 못했으나 잘 해보겠다는 의지는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졌다.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기가 죽어 자신감이 바닥을 치던 순간들은 있었지만 더 잘해보겠다는, 더 잘하고 싶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변치 않았다. 자신감은 상황에 따라,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나의 성과에 따라 언제든지 솟구칠 수도 있고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반면 자존감은 성취 유무와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을 믿어주는 힘. 할 수 있다 믿고 설령 해내지 못했어도 또 해보겠다는 열정에서 나온다. 견고해진 자존감이 결실을 얻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며 자신감이 생기면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전된 자아와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장례식. 관계에서 죽음이란
완전히 소멸이 아닌 부재를 뜻한다. 다시 만날 일 없거나 절대 돌아오지 않거나 완전히 떠난 사람은 죽지 않아도 죽은 사람이다. 강박증. 어제는 가위에 눌렸는데 살려달란 말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화를 못 내 숨을 못 쉴 뻔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저도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구석에 앉아 책을 읽는 행위가 역겨워 눈물이 납니다. 저에게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수단입니다. 급하게 삼켜버려 소화되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잔존하는 감정의 조각을 뱉어낼 공간이 저에겐 책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침체와 고립을 사색과 완고함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2명 더 차단하고 한 권 더 책을 사왔습니다. 마음의 빛. 치아 통증으로 새벽에 갑자기 실려간 응급실. 진통제를 3번이나 투여했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간호사들도 화장실 세면대에 받아놓은 물을 몇 시간째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입에 머금었다 뱉는 나를 보더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 옷은 쫄딱 젖었고 머리카락에선 갓 샤워한 사람 마냥 물이 뚝뚝 흘렀다. 사람이 이렇게 존엄을 잃는구나. 한없이 추해진 몰골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고통이 강한 타입이라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대화가 불가능했다. 말하려고 찬물을 삼키는 순간 입안이 견딜 수 없이 뜨거워졌다. 부어오른 볼을 계속 쥐고 누르다 보니 피부에 멍이 들었다. 퇴원은 취소됐고 병원 측에서 치과 의사를 호출했다. 아침 7시에 강의가 잡혀 있었는데 진료가 늦어지자 불안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일은 일이었다. 공과 사는 구분하고 싶었다. 책임감이 없다는 말, 어려서 뭘 모른다는 말, 개념 없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외모와 성격이 눈에 띄는 편이라 더 조심해야 했다. 금방 화제에 오르는 만큼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내가 만든 이미지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언제나 더 보여주려 했고 더 일하려 했다. 하지만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 오전 수강생들에게 교차 수강을 권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급하게 나오느라 겉옷도 못 챙겼는데 업무용 핸드폰을 챙겼을 리가.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학원에 대신 연락해달라 부탁했다. 그런데 친구가 업무용 핸드폰을 챙겨 병원으로 와버렸다. 도움을 요청하면 나와줄 사람이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울로 본 내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속눈썹은 반이나 빠졌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옷은 전부 젖었고 발은 맨발이었다.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살이 조금만 쪄도 사람 많은 자리를 피하는 난데 하물며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라니.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나를 못 알아보고 2번이나 지나쳤다.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입을 벌릴 수 없어서 친구를 툭 쳤다. 순간 무서웠다. 나를 외면하면 어쩌지? 괜히 왔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친구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웠다. 너 겉옷은? 날 보자마자 친구가 한 말이었다. 그런 친구에게 택시비조차 쥐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잇몸에 마취 주사를 맞고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수납하러 갔더니 친구가 이미 수납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쪽잠을 자고 매너골로 강의를 나갔다. 강단에 서는 일이 직업인 만큼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출근 전 화장을 꼭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 신조가 깨졌다. 죄송하고 또 죄송했다. 강의가 없는 시간을 틈타 바로 수술을 받았다. 문제의 치아를 누르자 경기가 일어났고 또 한 번 진정제를 맞았다. 의사는 치아신경이 다 죽었다고 한다. 발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란다. 단숨에 이 지경까지 악화됐을 리는 없는데 그동안 어떻게 버텼냐고 의사가 물었다. 아파도 참는 게 습관이라고 대답했다. 마취 상태에서 강의를 하니 침이 흘렀고 발음이 샜다. 교차 수강이 힘들다는 수강생을 위해 따로 수업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을 확인하자 퉁퉁 부은 얼굴과 팔목에 미처 자르지 못한 응급실 팔찌밖에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니 그제야 배가 고팠다. 먹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한번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사놓지도 않은 죽과 김치 그리고 비타오백이 놓여 있었다. 은혜를 돌려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평생 가도 못 갚을 마음의 빚만 늘어난다. 조금 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 1.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자.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다. 2. 좋은 사람인지 필요한 사람인지 생각하자. 좋은 사람도 나와 맞지 않으면 결국 좋지 않고 필요한 사람도 내가 좋지 않으면 결국 필요하지 않다. 3.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가슴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살아가면 그 미움에 허덕이는 쪽은 결국 나 자신이다. 4. 아무리 화가 나도 마지막 말은 하지 마라. 진정된 다음엔 분명 하지 않게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5.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아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따윈 없다.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푸는 방법을 찾아라. 6. 모른다, 어렵다는 말 뒤에 숨지 마라. 알 때까지 공부하지 않은 것이고 쉬워질 때까지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다. 7. 선의인지 호의인지 구분해라. 모두에게 잘해주면 선의, 나한테만 잘해주면 호의. 선의에는 대가가 없지만 호의에는 대가가 따른다. 8. 아니다 싶을 때 그만하라.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 할 때 갈 수 없다. 9.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일하라. 그게 삶의 전부다. 10. 일상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하루 전체가 행복하진 않았어도 전체 하루에 행복했던 일 하나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11. 결과만을 보지 마라. 결과를 비교하지 말고 과정을 비교하라. 12. 실패도 스펙이다. 실패는 도전의 증거이며 곧 열정과 용기이다. 13. 착한 사람과 호구는 다르다. 원하는 것은 말하고 불공평한 것은 짚고 넘어가라.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한다. 18. 세상은 불공평하다. 인정하고 시작하라. 19.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상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과 세월에 맞게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20. 늘 웃고 칭찬하고 감사하라. 감정은 전달되고 진심은 전해진다.